몇 년 전만 하더라도 재판부에서 피고인 신문을 할 거냐고 물어보기는 했어요. 물론 웬만하면 하지 말아 달라는 눈빛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 상황을 봐서 생략을 하거나 간단하게 물어보기도 했지요. 그런데 최근에는 부인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생략을 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바로 검사 구형 및 최후 변론으로 진행을 하는 재판부가 많습니다. 신문 여부를 물어보지도 않는 재판부와 의견 진술을 위해 어정쩡하게 서 있는 검사를 두고 피고인 신문을 한다고 외치기는 힘들겠지요. 다음 차례를 기다리는 다른 변호사 눈치도 솔직히 보입니다. 물론 피고인 입장에서도 무서운 검사가 다시 물어보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변호인 입장에서도 피고인이 대답을 잘 못할까 걱정되어 안 하는 것이 마음이 편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어떤 의뢰인은 나는 법정에서 공소 사실이나 증거에 대하여 왜 한마디도 말을 하지 못하고 무죄를 입증할 기회를 주지 않느냐 라고 답답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다면 적어도 부인 사건인 경우 또는 의뢰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피고인 신문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시간상의 문제는 기록에 있는 신문사항을 중복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닌 새로운 사항이나 증거조사 과정에서 나타나지 않은 부분을 물어보는 방식으로 조절할 수 있을 거고요. 변호인으로서는 증거조사 결과와 반대되는 피고인에 유리한 증거와 이에 대한 견해를 물어야 하고요. 아무리 최후 진술 때 시간을 많이 준다고 하여도 법정에서 혼자 말하는 것과 변호인이 물어보는 내용에 대해 생각을 하면서 답을 하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겠지요. 피고인 신문에 관한 서울지방변호사 회복 기사 설명드리고 있어요. 피고인 신문을 생략하는 게 최근 경향일 수도 있지만 의뢰인이 원하거나 의뢰인이 이런 사항들을 신문 과정에서 드러내고 싶어 한다면 과감하게 재판부에 요청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동료 변호사들도 이를 조금씩 양해해 주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부터 한번 용기를 내어 보겠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피고인 신문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기까지는 기사의 설명이었고요. 사실은 지난주에 형사재판에서 다음 기일에 피고인 신문을 하겠다고 말씀드렸더니 재판장께서 변호인 의견서로 적어내면 되는 것이 아니냐고 좋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좀 아쉽기는 했습니다. 다음 쇼츠에서는 피고인 신문을 안 했다고 파기환송된 대법원 판결 설명드릴게요. 변호인이 피고인에 대한 신문 의사를 나타냈음에도 재판부가 이를 진행하지 않은 채 판결을 내릴 경우 절차 위반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어요. 대법원은 변호인의 피고인 신문권은 변호인의 소송법상 권리라며 재판장은 검사 또는 변호인이 항소심에서 피고인 신문을 실시하는 경우 제1심의 피고인 신문과 중복되거나 항소 이후에 당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신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으나 변호인의 본질적 권리는 해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했어요. 설명드렸듯이 피고인 신문은 법문에는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 임의적인 것으로 되어 있으나 대법원이 위와 같이 판단한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진일보된 판시라고 보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에서의 판사님들은 변론 요지서로 제출하라고 하고 피고인 신문을 불허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는 합니다. 제가 문제가 있다고 설명드린 형법 제305조 제2항과 관련하여 위헌법률 심판 사건 한 건과 3건의 헌법소원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계속되어 있다고 해요. 물론 이것은 1년 반 전의 기사에 나온 것이니 지금은 더 많을 수도 있겠고요. 헌법재판소는 아직 이 사건에 대해 결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중학생이 대학생과 관계를 하면 대학생은 처벌받는데 중학생이 고등학생과 관계를 하면 고등학생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본래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는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만을 처벌 대상으로 삼았지만 미성년자 등에 대한 잔혹한 서궁 착취 범죄로 공분을 일으킨 이른바 N번방 사건 등을 계기로 개정돼 처벌 대상이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까지도 확대되었다고 지난번에 설명드렸어요.